안녕하세요. 오늘 어제 원래 올리기로 했었는데 국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국어 관련해서 사실 되게 추상적이라면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. 국어. 근데 우린 전부 다 한국인이라서 읽고 쓰고 말하는 데까지는 일상에선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? 학술적인 거예요. 수능이라는 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술적일 수밖에 없다. 그런데 우리 평가원은 어떤 사람들이 낼까요?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교수님들, 교사들 중에서도 이제 능력치가 안 된다 싶으면 못 내요. 결국에는 좀 유명한 좀 치는 교사들이 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드릴 팁은 소위 안물안궁이라고 제가 부르는 팁입니다. 안물안궁이 뭐냐? 글을 먼저 일단 쓰겠죠? 근데 교수나 또 실력이 출중한 교사들 같은 경우는 글의 이제 통일성과 일관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썼어.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만들 거 아니야. 근데 처음부터 문제랑 지문을 동시에 구상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게 같은 사람인데 과연 모든 문제에 해당할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어렵다 이거야. 그렇기 때문에 딱 문제를 만들려고 글을 딱 보니까 이 글이 이제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. 애매해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을 때 얘들이 다 맞으면 시험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? 글을 수정해야겠죠. 문제를 위해 글 수정. 근데 문제를 위해 글을 수정하다 보면 통일성, 일관성 이런 게 정말 정확하게 지켜질까요? 처음엔 지켜졌겠지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조금 해쳐진다 이거야.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겠어요? 안물안궁. 요즘 용어로 안물안궁. 이것도 좀 시간이 흘렀나요? 좀 약간 요즘 이제 폴리덴탈인가? 친구들이 막 그거 사진 보내주더라고. 친구라기보다 아는 동생들이 틀니 세척액 중에 제일 유명한 거라고 막 보내주더라고요. 어쨌든 안물안궁인 거,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 거,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 이라고 하면서 예시까지 이것까지 들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러면 글의 통일성, 이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더 언급하는 게 맞는데 그게 헤쳐지잖아. 근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. 중요 내용도 아닌 것 같아. 근데 예를 들면이 나왔어. 그렇다면 그 예시는 문제만을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울 겁니다. 머리가 아플 거예요.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안 가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. 안물안궁인과 예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나왔어요.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호를 긋습니다. 왜 호를 긋느냐? 나중에 찾아야 되잖아. 문제랑 이제 문제 선택지랑 이렇게 1대1로 딱 비교 대조해가면서 풀어야 되잖아. 그래서 이렇게 호를 그어놓고 예시가 있었구나 하고 예시 안 읽고 넘어가요. 저는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보는 스타일인데 왜 그러느냐? 대충 뭐에 대해서 하는지 흐름은 파악을 해야 되고 글에 무슨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정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 긋고 어차피 안물안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바로 처음부터 되면은 그건 1등급이 그냥 만점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실력이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도 만점이나 이제 하나씩 틀리거나 이랬었는데 저도 힘들더라고. 리트나 피셈 문제 풀어봐도 저도 꽤나 고득점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안물안궁인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? 이제 안 읽고 예시를 굳이 안 읽고 호를 그어서 위치만 표시한 다음에 넘어간다. 오늘은 안물안궁에 대해서 다뤄봤고요.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기술들을 하나씩 해서 아마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나올 거예요. 짧은 것들은. 그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